자, 개발 호재에 인구 늘어나 원주, 청주, 집값 훈풍분화라고 합니다. 당진, 나주, 광양 등 2년 연속 인구 증가세, 장기적 매수 기반 기대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이 중에서 과연 인구 증가하는 게 사이클과 관련이 깊을까요? 인구 증가는 사이클과 관련이 깊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이 인구가 계속 증가를 했는데 불구하고 왜 IMF 때 2008 리먼 쇼크 때 왜 하락했습니까? 인구 숫자는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 다만 인구가 상승할 때 상승하자면 주택에 대한 유구매 수요가 증가를 해줘야지만 비로소 집값 상승에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유수요가 어떤 게 있을까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유효 수요, 바로 일자리 숫자예요. 실질적으로 일자리인데 안정적인 일자리 숫자가 점점 증가하면 그 지역의 집값은요, 오히려 상승할 때는요 더 크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요 좀 덜 빠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좀 더 늦게 빠지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하락장을 갑자기 상승장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 아무리 연봉을 1억씩 받더라도 한 달에 660만원 세금 떼면은 그렇게 들어오는데 1년 해봤자 8천만원이에요 8천만원은 언제 12억, 13억, 14억, 15억 되는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서울에 있는 집 사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바로 즉시 살 수 있는 유효 수요는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수는요, 절대적으로 인구수가 증가한 데서 이 지역의 집을 사도 된다? 아니에요.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거제도 생각해보세요. 거제의 과거 인구가 증가했다고요. 왜요? 조선업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배를 건조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거제에 정착할 사람들일까요? 이거 보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제 집값이 박살도 나는 겁니다. 상승도 있었지만 박살할 때 크게 박살나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평택은요?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언제 지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쭉 지었잖아요. 그런데 평택 집값 올랐습니까? 평택 집값 어느 순간부터 하락을 했어요. 그게 뭐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 달에 세후로 650, 700을 받더라도 이 사람들이 평택에서 집을 살 유효 수요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세요.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골드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전문가들이 A입니다 이야기하면 A구나 라고 내 몸속에 받아들이지 말라 했습니다. 자, A입니다 라고 하면 B도 안 될까? C도 안 될까? 이렇게 항상 의문을 제기하세요. 의문을 제기하는 게 습관이 들잖아요. 그러면 본인께서 직업에서, 직장에서, 본업에서 일을 하실 때 까칠하다는 소리를 듣는다고요. 까칠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질문하니까요. 누가 이렇게 해 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기 때문에 까칠하다는 소리는 듣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완성도와 나의 실력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들이 2000년 8월 달에 전세 대란 터지니까 그때부터 집값 반등 온다 라고 했지만 저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전세가가 상승하면 월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또는 전세가 상승하니까, 전세 상승하면 실제로 전세가 상승하면 반전세로 갈아타겠지.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거기 살겠지만 또 일부는 거기 살지 않더라. 그러면 전세가를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형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남들은 구독자 10만, 20만, 30만,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은 전세가 폭등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분들과 다르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다. 여러분들께 그렇게 이야기 드리니까 어떠세요? 전세 대란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전세 대란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진 이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원주, 청주, 여기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원주, 청주, 천안, 당진, 나주, 광양, 이 중에 어떤 부동산을 투자해야 돼요? 중생은 어디를 사러 갑니까? 최근 2년간 인구 유입된 지방도시 청주 흥덕구, 청주 상당구 인구가 변화가 있습니다. 전남 나주시 인구가 변화했어요. 하지만 나주 하지 말라잖아요. 무조건 우리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승률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매수하는 방법, 이 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뭐다? 2년 후에 얼마큼 쉽게 팔 수가 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구는요, 울산은요, 대전은요, 광주는요,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도, 200만이 넘어가도, 300만이 넘어가도 쉽게 팔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나 인구수가 많으면 급매로 내놓으면 가전은 값지다. 사가기는 사가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나주 같은 인구 11만, 2년 후에 내가 집을 팔 때 투자 수요가 또 받아줘야 되는데, 왜? 전세 끼고 있잖아요. 전세 세입자는 나가고 나서 공실로 판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전세금을 퇴거자금 대출 받아서 갚아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확률도 적습니다. 사람마다 주택수가 다르고 사람마다 자금의 융통성이나 자금의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나는 더 싸게 잡아야 되고 2년 후에 오르더라도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고 해줘야지만 매매가 전세가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그래도 받아는 준다는 거예요. 자, 추후에 내가 전세 끼고 매도할 때 투자 수요가 받지 않으면요, 골 때려요. 나는 못 빠져나온다고요. 매매가 5억이에요. 전세 3억입니다. 만약에 내가 만약에 나주에
3억 2천에 매수했는데 전세 3억이에요. 자, 2년 후에 올랐어요. 얼마요? 5억이 올랐다. 1억 8천 올랐잖아요. 전세 그대로 3억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팔 수 있을 것 같으세요? 2억 2천 끼고 2억 2천 개벌 팔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팝니다. 하지만 광역시로 간다? 좀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부동산 채널에서 여러분 저 빼고 파는 거에 집중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진짜 그래요.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대중적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바로 투자의 정석이고 투자의 기본입니다. 이게 대중적이야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부만 돈을 번다고요.